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17살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주에서 불과 4년 전에 이민호 군을 사고로 떠나보낸 후 아직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제주 지역 특성하고 현장 실습 현실은 나아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지지 않고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이신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쟁이 1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훈 제주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장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영도 못하고 잠수 자격증도 없는 고3 학생이 전문가들도 혼자 하기 힘들다는 그 수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의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또다시 이렇게 발생한 건지 그 이유를 먼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다시 생겨나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업주는 현장 실습 학생들이 실습 범위를 확실하게 인식해서 학생들에게 실습 범위 내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습 범위 외를 시키는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네. 학교도 이 학생이 현장 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멘토링도 하고 상담도 하고 고충도 듣고 신고하는 체제가 되었었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전에 예방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학교에서도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국장님,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잠수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잠수 작업은 이제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서 전문 잠수사가 해야 하는 작업이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는데 결국 이거는 그 전문 잠수사를 불렀을 때 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이것은 아직도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그런 학생들을 좀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장 실습 제도 하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또다시 미리 막지 못해서 정말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장성훈 과장님. 예, 저 역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2017년도 제주 지역에서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반복되어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을 총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고 이후에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근로 중심의 파견형 현장 실습에서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변화를 시켰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장 실습생이 배움이 필요한 학생 신분임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달라진 지침에 따라서 안전 점검이나 방문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단순한 현장 실습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동 현장의 환경이나 시스템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은요. 현장 실습 중에 사고로 사망했던 이민호 군의 사주기가 돌아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 실습 실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도 전혀 모자르지 않을 텐데요.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 내 특성하고 현장 실습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제주 지역 특성하고 그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현장 실습생의 수가 급감했는데 이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년도에는 한 30%, 사고 다음 해인 18년에는 한 8%, 19년도에는 15%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한 19%로 한 190여 명의 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우리 제주 지역은 육지부보다 엄격한 현장 실습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업체는 참여 기업과 선도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참여 기업은 학교 단위 심사를 거쳐서 실습을 하는 업체이고 선도 기업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실습 전에 산업 안전이나 노무 관계 등 해당 업체에 전조사를 다녀온 후에 도교육청 선도기업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안전이 인정되는 기업을 우리는 선도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 사망 사고는 참여 기업에 해당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네. 참여 기업 현장 실습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선도 기업에서만 현장 실습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 속에서 51명의 학생들이 선도 기업에서 순조롭게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타 지역보다는 지금 그 기업 그 기준, 선정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게 더 높게 유지를 제주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최근 이 3, 4년 동안에 도내 현장 실습 과정에서 뭐 크고 작은 부상이라던가 사고라던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접수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네. 예,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자료일 수도 있고 또 뒷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이제 업체 측에서는 어떤 다시 뒤따라오는 불이익을 예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공식적으로 합니다. 보고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김경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크고 작은 부상이 혹시 뭐 들으신 바는 없으신지 또 이전과 비교해서 현장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네. 이제 그 대책위에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제 유족들이랑 같이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 이민호 학생 연결식 때 그 적혀있던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연결식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자라는 이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나갔을 때 네.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민호 학생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기억하면서 되새기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지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나가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잊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지금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동 현장의 경우는 사실 4년 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재해라는 것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금 하루에도 6, 7명씩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2,000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산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런 기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실습생 사고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특성화고 현장 실습 꼭 필요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그런 점이 있을 텐데요. 본래 목적
계획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전면적인 현장 실습 폐지 주장은 저는 아직은 이르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거냐면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현대화된 실습실이라든가 기자재가 확충이 됐을 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선하는 쪽으로 학생 중심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현장 실습의 목적은 다양한 직업이 체험과 그 현장 적응력을 제공하는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가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학교 내에서는 이 학생들이 실습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실습실도 부족하고 기자재도 부족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도 노동도 아닌 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왜? 학교 현장에서는 실습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체로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학교에서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마련해서 여건을 해주는 게 좋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은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거점 학교들에 가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점 학교에만이라도 최신 실습실 또는 기자재들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네. 아마 실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먼저 갖춰진 이후에야 이후에 폐지가 폐지해야 된다는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현장 실습 제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것은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의 죽음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 올해까지도 지금 반복되고 있고, 문제는 이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 실습이 지금 조기 취업의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 현장 실습생이 현장에 갔을 때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습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중심으로 현장 실습을 한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현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네. 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노동 현장이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장 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하지만 그 현장 실습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그런 실습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습 기자재나 이것들에 대한 확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기자재가 부족한 부분도 뭐 지역에 있는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기자재가 굉장히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과 네. 연계해가지고 실제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조기 취업형에 취업과 연계되어 있는 현장 실습은 좀 폐지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정말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취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폐지하되 취업 대책이 마련돼야 예.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 학생 그 지금 특성화고에 있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취업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폐지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아무리 그 안전 교육을 잘 받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뭐 기계 오작동이나 그 인재에 의한 그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이번 현장 실습 중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도 저로서는 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현장 실습의 이점은 조기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취업이 연관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꼭 반드시 비판받아야 될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가능한데 실습 가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현장에서 좀 심화된 그러한 기능도 익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는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적성이 실습 가가지고 내 적성과 이게 분야가 맞는지 경험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를 좀 더 보완하거나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조기 취업 문제,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조기 취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중에 좀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습 중심 실습제로 2017년부터 전환이 됐었는데 사실 4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여전히 조기 취업형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좀 더 학생 신분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희 국장님. 예. 예, 이제 2017년에 그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뭐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 가면은 현장 교사가 있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학습을 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그 여수의 업체의 경우에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원래는 그 학교와 그리고 업체가 같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가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문제는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업체에 공유하지도 않았답니다. 그게 네.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교육부 진상조사단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냥 노동 현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그럼 현장 실습생이 한 명이 왔을 때 그 학생을 전담하는 교사가 옆에 현장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현장 교사는 실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되는 업무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게. 근데 그것들이 이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진 현장 실습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학습 중심 현장 실습도 이후에 취업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더욱더 의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잠수 작업도 없고 물도 무서워했던 학생이 그 잠수복을 입고 물에 네. 들어가야 되는 이것은 나의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더 의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노동자보다 더 의뢰 위치에 놓여 있는 현장 실습생이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고용 노동부나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가 인식이 좀 같아야 되는데 현장 실습에 대한 그 입장들이 각각 좀 다르다고 하는 거를 저는 평소에 좀 느꼈습니다. 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 특성화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기 취업이 경쟁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현장 실습이 전공과 맞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자신이 전공과는 관련 없는 그런 분야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전공에 맞는 기업체를 찾아가려고 해도 기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 갈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그 조기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이게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습이 이루어질 적에 그 현장 실습은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현장 실습을 해야 하거나 또는 실습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졸업이 되지 않거나 뭐 그런 강제성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실습은 학생 신분으로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노무사와 동행을 해서 해당 업체와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고 노동시간, 환경, 복지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청의 심사를 받고 학생을 업체로 보내게 됩니다.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안전 어떤 장치라 그럴까 단계는 뭐 갖추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육지부 현장 실습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현장 실습하고 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는 철저하게 선도 기업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채용 약정형 기업에서만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 이게 채용 약정형이니까 이게 조기 취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그 채용을 약정하되 현장 실습 기간은 반드시 한 1개월 이상은 하고 방학이라든가 다음에 1월 정도에 취업을 전제로 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그 조기 취업이라든가 현장 실습에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에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반 대학도 졸업 후에 지금 다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도 이수하고 또 동료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제도,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현장 실습 폐지하고는 다른 맥락입니까? 아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 폐지하고도 근데 관련 있는 거. 졸업을 하고 현장 나면은 실습을 이미 폐지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처럼 그 졸업 후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거든요. 그 졸업 후가 되면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기업에서 예. 자기네가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실습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대신 학교에서는 준비를 학교 자체에서 실습실에서 이런 거를 잘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까 그 폐지의 맥락하고 같은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현장 실습을 폐지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취업에 대해서 다른 제도를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지금은 좀 일률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 이제 현장 실습을 시작하는 데들도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것들을 맞추자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특성화고에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그 전국 공통으로 하는 특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뭐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특채 기간을 12월로 맞추는 겁니다. 네. 12월로 맞추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충분히 실습하고 그리고 뭐 이제 쭉 나가는 현장 실습이 아니라 현장에 방문해서 뭐 일주일 내지는 며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하는 이런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고 12월에는 그 취업 시기를 맞춰서 그때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이후에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난 후에 이제 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저도 생각이고요. 동의합니다. 예. 네.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선도기업 인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021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네. 현장실습 기업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선도기업에만 이제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안전이 안전이 확보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뭐 기업의 규모라든가 CEO의 의지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지표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는 뭐 기업 규모가 뭐 10인 이상 기업에 10인 이상일 경우에 적합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글씨로 보면은 교과근의 특성에 따라서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합으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한 곳은 이런 기준 없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곳은 괜찮은 곳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지정이 가능해서 사실상 이제 요 표를 써서 그 표를 작성을 하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선도 기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담보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은 그 참여 기업보다는 선정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는 선도 기업조차도 그 기준이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전 말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 이거의 주체를 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노동부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노동부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한다거나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례로 이제 이민호 학생이 사망 사고 났을 때 몇 개월 후에 그 안에 제대로 이제 좀 그 보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막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노동부도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못하는 감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네.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 제주도에서는 선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다른 지역과는 좀 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런 문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그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7월부터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게 본 것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졸업한 후에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진로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고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아마 싹 없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학 중에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도와주기 위해서 뭐 도청도 힘을 보태고 있고 정부 부처도 보태고 있고 교육청도 보태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욕구에 맞는 취업처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면서 거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단계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졸업을 한 후에는 오롯이 그 역할을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어서 과연 그 졸업한 후에는 이직률도 확대될 것이고 아마 청소년 그 청년 실업 문제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선도 기업에서 그 기업 규모 그 기준에 우리 그 기업이 규모가 있습니다. 기업이 규모를 기본적으로는 10인 이상이 규모인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 분야마다 그 과목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용 같은 분야는 10인 이상 하는 미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 요 분야도 그렇게 회사가 막 그 대규모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다음에 이 농림 분야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인 경우에는 교과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도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라든가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보완을 내놔서 실습처로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그 참여 기업에 우리 아이들 현장 실습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그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선도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선도 기업은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학교 기업 이게 함께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중기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점검하고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의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예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 맞춤형 뭐 인력 양성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기업으로 우리가 안내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신분이 불투명해서 혹은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학생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건데요. 고교 실습생의 그 지위가 현재는 학생으로 2017년 이후에 학생으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호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일단은 그 학습 중심 현장 실습 내에서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학생의 신분도 아니고 노동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제도 하에서는 그 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학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실제로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일을 똑같이 하는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뭐 최저임금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현장 실습생의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특례 조항을 두어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지금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학생들의 죽음을 제도적으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 더 지금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조금 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조기 취업과 근로 중심해서 아주 대놓고 이런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사고 이후에 그 학습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근로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보장 그 신분을 명확하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근로계약서와 표준협약서 두 가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면 이게 근로자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지금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만 쓰고 지금 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노동력이 대가로 지불하는 월급 형태의 급여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국고에서 교통비라든가 뭐 식비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월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기업에는 기업 현장 교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한 분을 두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월 40만 원의 수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 실습 중에 발생하는 요 안전 사고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은 노동자 학생 신분이 모호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 환경, 기업 환경, 작업 환경의 문제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불은 이제 소방관이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작업 환경이 나빠가지고 어떤 근로 환경이 불량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권이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우리 학교나 교육청이나 선생님에게는 그러한 권한은 사실상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7년 그 사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 현장 실습하는 업체도 근로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업체를 좀 감독, 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다, 학생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그런 말이 되돌아옵니다. 또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이제 제주 근로 개선 센터에서 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 감독관이 수도 막 한 78%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까지도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그 현장 실습 업체까지 감독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노동부든 혹은 교육부든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매우 지금 빈약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이것들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대해 나가는가가 결국은 노동 환경 전반적인 그 관리 감독을 높여야 되는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여기에 붙인다고 하면은 현장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인가 하는 자체가 네.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학생 신분입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학생 신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실습생 신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도 산재 집계에도 빠지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산재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는가요? 제가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노동부에, 네. 학교는 현장 실습 업체에, 또 기업은 학교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인식이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실습생은 학생이 분명하죠. 예, 이것과 함께 그 학생들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의 요구도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연합회의 학생들이 2022년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을 명시하라 이러는 요구도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 과정 중에 이렇게 노동 인권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게 노동 인권 교육은 민주 시민 교육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인권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해서 2019년도에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지도 자료와 또 청소년 고용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내서를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는 물론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서 학교마다 알바 신고 센터를 두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 실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관 협의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관 협의체는 고용노동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휴게음식점, 외식업중앙회 등등이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는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노동인권 교육을 2시간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하라 이렇게 의무화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일산학교에서는 2시간은 필수로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수인 거는 그러면 2시간만 있습니까? 예, 2시간. 법정으로 있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조례에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2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2시간 이상이 되겠죠. 2시간 네. 이상을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2시간이 제가 참 많지 않은 시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좀 더 보완돼야 될까요? 어떨까요? 예, 그 노동인권 교육은 좀 많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그 교실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뭐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이걸 확대해서 현장 실습 제도가 안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현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일하는 사람은 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노동 인권 교육은 필요하고 이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 그 사람의 노동이라는 것에 사람을 인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작도 이 노동 인권 교육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노동 인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개발되어 있고 또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알바 신고 센터도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좀 이제 시행된 지 좀 되었으니 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알바 신고 센터에서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안전과 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담 노무사를 좀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학교에 말씀하십니까? 학교별로 배치가 안 될 경우는 우리 제주도에는 지역 교육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 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노무사를 두어 가지고 우리 그런 청소년들이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과정이 2017년 이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노동인권 교육을 할 적에 그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그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분 중에 상당수가 이제 노무사분들이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고가 6개가 있는데 특성화고에는 한 학교당 한 분씩 이 네.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고 네. 수고비는 그 노무사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인권 교육이라든가 노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노동 인권 교육은 어떤 그 2시간 이외에도 네. 이론을 통해서 노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교육 중심으로 시키는 그러한 노동 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학생들이 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캠프라든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뭐 무대 공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 노동 인권 이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 배치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실제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는 배치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인노무사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그 이름을 둬서 요 분은 한림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저는 분은 부특입니다. 학교 현장에 있어요? 배치해서 예. 아이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는 거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왜냐하면 산남에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나 또 다른 기관에 두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수시로 아마 그 요구하면 우리가 노무사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요분들이 좀 힘들다 할 적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노무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입시 교육 중심의 일반고하고는 다르게 이 취업 교육을 강화한 특성화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안전한 노동 환경 이것이 뭐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개선할 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제주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 좀 짧게 어떤 분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 제주도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그 요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 실습 지원 조례 해가지고 7개 교육청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실습 시기에 대한 것 개선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면 이제 조만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그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반영의 여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그 감독관이 있는 지방 노동청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제주 근로 개선 센터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 근로 개선 센터를 제주 지방 고용 노동청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여기에 인원을 추가를 해서 실습 학생들이 안전과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의원님 여기서 좀 그 논의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이런 대책들이 빨리 이제 마련이 되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 보따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현장 실습 제도는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12월에 전국 동시 취업 준비 기간을 두고 졸업 후 취업 등을 좀 전국적인 사안에서 풀어야 될 거고, 그래서 좀 제주도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시도교육 간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민 모두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이민호 학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학생문화원에 있는 이민호 학생 그 상에 가서 함께 본다거나 이런 좀 움직임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4차 산업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잘 올라탈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달라져야 되고 또한 학교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자리 질과 취업이 기회가 관건인데 정부나 교육청 또는 관계기관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그 특정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성화고인데 마치 특성화고가 직업훈련원처럼 생각을 해서 일반 학교는 대학 진학을 하라, 특성화고는 취업을 하라 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 접근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덧붙여서 취업이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든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커서 소중한 지역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10대 학생이 돈은커녕 목숨까지 잃게 된 현장 실습 사고,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사후 처리 방식으로 급히 만들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임기응변은 오히려 문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